호텔 카페의 정원석, 마광숙은 준비된 자세로 앉아 있었고 박정수는 늦지 않게 도착해 마주 앉았다. 짧은 인사 뒤 서로 말없이 차를 한 모금씩 마셨다. 조용한 정원이었지만 말하지 않은 감정은 자리 위에 뚜렷이 깔려 있었다. 잠시 뒤 박정수가 컵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내가 왜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 짐작하죠?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수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조용히 그러나 냉정하게 이어갔다. 호텔 로비에서 들었어요. 막걸리 만드는 여자가 우리 회장님 방에 드나든다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광숙은 놀라지 않은 얼굴로 가만히 박정수를 바라봤다. 박정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민서가 어떤 아이였는지 알긴 하나요? 그 아이는요.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목소리가 조금씩 올라갔다. 차분하던 말투에 억눌린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런 아이를 잃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고 상상해보세요. 나더러 그걸 받아들이라고요? 광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 했지만 박정수는 그보다 먼저 말을 던졌다. 나는 지금도 민서가 그립고 그 아이 없는 세상이 아직도 낯설어요. 박정수의 눈빛은 매서웠지만 어딘가 젖어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하려는 거예요. 괜한 오해 생기기 전에 한결이랑 한봄이 자산 문제도 확실히 그쪽과 결혼하게 되면 생길 일들 미리 막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광숙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착하게 말했다. 저 그럴 생각 없어요. 지금까지도 욕심낸 적 없고 회장님 프로포즈도 거절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가방을 정리하듯 손을 움직였다. 그럼 괜찮겠네요. 변호사 사무실로 같이 가시죠. 박정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몸은 정정했고 걸음은 또렷했다. 그때였다. 장모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정원 쪽 입구에서 들려왔다. 한동석이었다. 정장을 입은 그는 광숙 옆으로 조용히 다가와 섰다. 이제 그만하세요. 광숙 씨를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거 그만두셔야 합니다. 박정수가 고개를 들어 동석을 바라봤다. 놀란 기색은 잠시 곧 표정이 굳었다.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정리하자는 겁니다. 나중에 뭐라고 안 하게끔. 정리가 아니라 상처예요.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피하며 한 걸음 내디뎠다. 그 순간 광숙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회장님 오늘은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광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에 박정수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손을 뺐다. 마주친 시선 속엔 말 없는 경계가 서 있었다. 박정수는 말없이 정원을 빠져나갔다. 조용히 걸어나가 택시 한 대를 불렀고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타들어갔다. 차 문이 닫히고 곧 차는 호텔 앞 도로를 빠져나갔다. 그 자리에 남은 동석은 멀어지는 택시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말보다 많은 감정이 그 정원 위에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의 리모컨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시려면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여정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호텔 앞 정원. 택시가 사라지고 남은 자리 마광숙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자리를 바라보는 한동석의 눈빛엔 말로 다 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동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광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짧게 눈을 감았다 뜨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회장님이랑 어머님 사이에서 제가 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 갑자기 살짝 뾰로통한 얼굴로 동석을 바라봤다. 입술을 내밀 듯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나도 긴장돼서 식은땀 흘리면서 앉아 있었는데 한마디로 투정이었다. 그러나 그 안엔 서운함보다 자신을 조금만 더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동석은 순간 표정이 조금 풀렸지만 애써 시선을 돌렸다. 웃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 광숙은 그 반응을 보며 작게 웃었다가 다시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마음도 저 이해해요. 민서 씨 생각하면 어지간한 일엔 다 예민해지실 수밖에 없죠.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발끝으로 슬쩍 밀었다. 시선은 여전히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옆에 서겠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란 건 알아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가기로 했어요. 될 수 있는 만큼만. 말이 끝났을 때 바람이 한 줄기 불었다. 나뭇가지가 부딪히며 작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처럼 광숙의 표정도 살짝 흔들렸다. 동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차갑게만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 느슨해진 듯 보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로도 지금 감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듯이. 그날 정원에는 햇살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 말없이 내려앉고 있었다. 오후 늦은 시간.
박정수는 호텔에서 돌아와 자택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겉옷도 벗지 않은 채 커피 테이블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민서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다. 예전에도 종종 꺼내보던 것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손끝이 무거워 보였다. 박정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크레용으로 그린 유치원 그림 한 장과 민서가 어린 시절 써준 손편지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그녀는 가장 위에 있던 그림을 꺼내 들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밥 차려줄게요. 사랑해요. 크레용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사랑스러웠다. 박정수는 조용히 그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옅어졌다. 이게 입술 사이로 혼잣말처럼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림을 한 번 더 들여다봤다. 그림 아래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듯 시선을 내렸다가 잠시 눈썹을 찌푸렸다. 이거 민서가 준 거 맞나? 아니, 이건 한본 건가? 말끝이 흐려졌다. 그림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다 그녀는 멈칫했다. 다시 꺼내 들고 뒷면을 확인했다. 그제야 작게 민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아, 맞다, 민서지. 왜 갑자기 한봄이 떠올랐지? 박정수는 그림을 천천히 접으며 조용히 웃었다. 억지로라도 일상처럼 행동하려는 듯 내가 요즘 좀 덜렁대네라고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상자를 닫고 찻잔을 들었다. 그런데 찻잔은 텅 비어 있었다. 마시려던 걸 잊은 것이다. 아차, 물을 안 올렸나? 아니, 끓이고 있었나? 그 순간 박정수는 부엌 쪽을 바라보다 잠시 멈췄다.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스불 소리도 주전자 소리도.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혼란과 피로 그리고 혼자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었다. 박정수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작은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은 뒤 그 위에 잡지를 덮었다. 민서의 흔적이 다시 눈에 띄지 않도록. LX 호텔 주차장. 차 안엔 묵직한 정적만 흘렀다. 운전석에 앉은 한동석은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들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방금 전 정문 앞에서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장모의 말, 광숙에 떨리는 손끝, 그리고 자신이 내뱉은 차가운 말투.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였다.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지만 그 말 안엔 후회보다 무거운 의문이 담겨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밀어붙였지? 나도 아직 민서한테 미안한데. 그는 손으로 이마를 한번 짚었다. 어딘가 머리가 무거운 듯 숨을 깊이 들이켰다. 잠시 뒤 스마트폰을 들었다. 화면에 마광숙의 이름이 잠깐 뜨다가 그는 전화를 걸지 않고 화면을 꺼버렸다. 광숙 씨한테 미안해서도 아니고 장모님한테 화나서도 아니고. 그는 다시 핸들을 감싸 쥐었다. 천천히 차가운 가죽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며 마치 무언가를 짚듯이 말이 이어졌다. 이상했어. 장모님 평소 그분답지 않게 너무 성급했어. 기억을 더듬듯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박정수가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습, 고개를 떨구던 순간 광숙의 손길을 뿌리치던 장면. 모두가 떠올랐다. 무언가 계속 걸려. 말투도 표정도. 예전과 달랐어. 동석은 마침내 시동을 걸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내렸다. 주차장 천장이 낮아 묘하게 눌리는 공기 속에서 그는 정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뭘 놓친 거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 어딘가엔 조용히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독수리술도가 앞.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길 가장자리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히 멈춰 서 있었다. 운전석 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는 불이 모두 꺼져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다. 차 안에 앉은 한동석은 핸들 위에 팔꿈치를 올린 채 휴대폰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머문 이름은 단 하나, 마광숙. 수십 번을 망설인 듯 그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마광숙은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조명이 은은히 비추는 거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고 하루를 정리하던 평온한 시간이었다. 동석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다. 그냥 당신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광숙은 작게 웃었다. 살짝 피곤한 기색이 있었지만 그 안엔 여전히 따뜻한 웃음이 묻어 있었다.
이 시간에 그런 말을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 미안하단 말도 하려고요. 오늘 장모님 앞에서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죠. 광숙은 찻잔을 손에 들며 고개를 조금 숙였다. 어머님 앞에선 제가 괜히 말 꺼냈다가는 더 오해만 살 것 같았어요. 광숙은 살짝 어깨를 으쓱이며 조심스레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까지 그 눈빛은 좀 너무하셨죠? 동석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광숙의 그런 말투는 언제나 마음 한쪽을 풀어지게 했다. 내가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남들도 당신을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광숙이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마음도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민서 씨가 어떤 분이셨는지 그 자리에 제가 선다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의 어둠 그리고 꺼진 가게의 간판이 그의 눈앞에서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작아질 필요는 없어요. 난 지금 당신이 있어서 하루하루 든든해요. 그게 내 진심이에요. 광숙은 담요 끝을 꼭 쥔 채 말없이 그 말을 곱씹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 말로 통화는 끝났지만 동석은 한참을 더 그렇게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내려가 볼까 싶어 시선을 술도가 쪽으로 돌려봤지만 그는 결국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시동을 걸고 조용히 차를 돌렸다. 그날 밤 마광숙의 창밖으로 들려온 작은 엔진 소리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가슴 속에 오래 남았다. 박정수의 거실. 따뜻한 햇살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지 어두웠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한결과 한봄. 앞엔 유자차와 사과 몇 조각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얼굴 보니까 좋다. 박정수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지만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근데 이런 말 할머니가 너무 이른 건지도 모르겠다. 그치만 너희 둘 중에 누군가는 이 집안일 좀 맡아줘야 하지 않겠니? 한결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전군 병원 일도 겨우 해내고 있어요. 사업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박정수는 고개를 돌려 한봄을 바라봤다. 봄이는? 할머니 기대 안 할 테니 있는 그대로 말해봐. 한봄은 머뭇거리다 솔직히 털어놨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논문 준비도 벅차고 솔직히 말하면 사업엔 소질도 없고요. 그 순간 박정수의 눈동자에 가느다란 금이 스쳤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은 그녀는 조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럼 더더욱 너희가 가진 건 너희 스스로 지켜야 해. 한결이 의아한 표정으로 박정수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수는 손을 모은 채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니. 새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속셈이 뭔지 다 알 수 없어. 한봄이 박정수의 말을 듣고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 말씀 혹시 마 대표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박정수는 대답 대신 눈빛으로 반응했다. 그 눈빛은 이미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 마 대표님.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저희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가족 같아요. 한결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마 대표님이 저희한테 한 일 그 어떤 친척보다 따뜻했어요. 우릴 이용할 사람 아니라는 거 저희가 더 잘 알아요. 그 말에 박정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마 대표님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민서의 자리를 갉아먹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지만 그 표정엔 미소보다 냉기 쪽이 더 가까웠다. 그럼 할미는 내 할 일 해야겠다. 말을 마친 박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문 쪽으로 향하며 손끝으로 소매를 정리했다. 거실엔 잠시 말 없는 공기가 감돌았다. 한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정수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왜 이렇게 차가우시지? 하지만 박정수는 그 말도 그 마음도 듣지 못한 채 문을 닫고 나갔다. 거실에는 정막이 흘렀다. 한결과 한봄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한동석은 소파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하셨어요. 한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하는 일 다 그만두고 LX를 맡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한동석이 물었다. 당연히 안 한다고 했죠. 저는 군의관 계속할 거고 봄이는 대학원 졸업하면 유학도 생각 중이잖아요. 한결이 말했다.
한봄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는 지금 하는 일도 있고 솔직히 그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랬더니 새 사람 들어오면 재산 문제 생긴다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한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새 사람? 한동석이 대묻자 한봄이 고개를 들었다. 마 대표님 얘기였어요. 순간 한동석의 눈빛이 살짝 흐려졌다. 한결과 한봄은 서로를 한번 바라봤다. 그냥 회사를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한결이 말했다. 새 사람 들어오면 너희들 재산은 너희가 지켜야 한다고. 마 대표님 그런 분 아닌 거 저희가 더 잘 알잖아요. 한결이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전혀 믿지 않으셨어요. 한동석은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낮에 있었던 장모와의 대화가 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틀 사이 벌어진 일련의 흐름이 그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마치 뭔가 잘못 맞춰진 통지 하나가 삐걱거리는 소리처럼 가슴 한켠에 이상한 기운이 스쳤다. 왜 이렇게까지 감정이 격해지셨을까? 그 안에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잔주름이 깊어져 있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마광숙은 소파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휴대폰 화면만이 희미하게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때 벨소리가 울렸다. 한동석이었다. 광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다. 여보세요? 광숙씨 아직 안 주무셨죠? 네. 그냥 생각 좀 하다가 무슨 일 있으세요? 동석은 잠시 뜸을 들인 뒤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장모님이랑 같이 계신 건 아니죠? 광숙은 순간 몸을 일으켰다. 아니요. 아니에요. 저 집에 혼자 있어요. 왜요? 동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장모님이 아직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광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까지요? 네. 전화도 계속 꺼져 있고 문자도 안 봐요. 혹시 연락받은 거 있나 해서요. 광숙은 급히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화면을 다시 살폈다. 전화도 문자도 와 있는 게 없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광숙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박정수의 약통이 떠올랐다. 설마. 심장이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불안이 목까지 올라왔다. 혹시나 오늘 무슨 충격을 받았던 건 아닐까? 혹시 정말 어딘가 길을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광숙은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혹시 어머님 오늘 좀 평소랑 다르지 않으셨어요? 동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광숙은 망설이며 말을 이으려 했다. 그게 혹시 요 며칠 기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러나 그 순간 며칠 전 박정수가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날 환자 취급하지 마. 그 말이 귓가에 또렷이 맴돌았다. 광숙은 숨을 들이마시며 끝내 그 말을 삼켰다. 민서 씨 생각에 많이 힘들어 보이시긴 했어요. 말끝이 낮아졌다. 그 말과 동시에 박정수가 며칠 전 했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 잠깐 흐르던 침묵 속에서 박정수는 분명히 말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란 걸 증명해봐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 그저 거절이라 여겼던 그 말이. 이제 와서 마음에 둥글게 남았다. 광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장모가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다.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인가? 그렇게 그녀는 천천히 마음을 굳혀갔다. 호텔 쪽부터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CCTV라도 확인하면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네. 꼭 확인해 볼게요. 고마워요, 광숙씨. 통화가 끝나고도 광숙은 잠시 휴대폰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다. 불 꺼진 거실안 오래된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흔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동석은 곧장 LX 호텔 관리실로 향했다. 박정수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였던 장소는 전날 호텔 정문 앞이었다. CCTV 화면 속 박정수가 천천히 정문 앞 계단을 내려오다. 잠시 멈춰 서서 한 대의 택시에 올랐다. 차량 문에 붙은 로고를 본 동석은 곧장 눈썹을 좁혔다. 우리 호텔이랑 제휴된 회사 택시네. 그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어제 오후 우리 호텔에서 승객을 태운 차량 중에 연세 있으신 여성분을 모신 기사님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몇 차례 확인이 오간 뒤 금세 운전기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확보됐다. 택시 기사님 찾았어요.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동석은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저도 지금 나갈게요. 곧이어 두 사람은 서울 외곽 한 골목의 택시 차고지 근처에서 그 차량을 찾아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이 차량 운전하셨던 기사님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지. 혹시 어제 오후에 이 근처 호텔에서 할머님 한 분 태우셨을까요?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나요. 연세 지긋하시고 단정한 인상이셨죠? 광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디까지 모셔다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서울은 아니었고요. 교회 쪽이었어요. 예전에 버스 종점이었던 데인데 지금은 폐지됐거든요. 그 근처 작은 골목에서 내리셨어요. 동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광숙을 바라봤다. 어디인지 알겠어요. 같이 가요. 이내 두 사람은 급히 차를 돌려 그곳을 향해 달렸다. 차 안은 잠시 조용했다. 그러다 동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동네 민서랑 자주 갔던 곳이에요. 광숙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예전에 장모님이 민서 데리고 자주 산책 다니시던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 셋이서 처음으로 셀카 찍은 것도 거기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때는 아무 일 없던 시절이었는데 왜 하필 그곳으로 가셨을까? 광숙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동석의 눈빛이 거울에 비쳤고 그 안에는 지난 시간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둘은 마침내 박정수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따라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다. 낮은 담벼락과 좁은 골목길, 곳곳에 세워진 자전거와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들. 언뜻 보면 낯선 이에게는 스산해 보일 수도 있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안쪽으론 문 앞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 누군가 갓 말린 듯한 이불이 펄럭이고 따뜻한 국물 냄새가 담 너머로 퍼지는 골목. 한때 사람들의 웃음이 오갔던 조용하고 다정한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광숙은 창밖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다. 여기 참 조용하네요. 동석은 시동을 끄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가 이 골목 좋아했어요. 장모님이랑 자주 산책도 오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없이 뛰던 기억도 있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기억 속에 머물러 계신 걸지도 몰라요.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을 흔들고 햇살은 담벼락 위에서 게으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작은 공터 너머에 놓인 낡은 벤치 하나. 그 위에 앉은 박정수의 모습이 보였다. 광숙이 입을 틀어막았다. 회장님.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두 손에는 한 장의 오래된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민서가 생전에 남긴 짧은 메모였다. 빛바랜 종이에는 펜 자국조차 흐릿했지만 정수는 그 종이를 꼭 쥐고 있었다. 동석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장모님.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어딘지 모를 멍함이 있었다. 동석을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은 초점이 어긋나 있었다. 동석이냐? 한참 만에 나온 정수의 목소리였다. 네, 장모님. 저예요. 그는 숨을 고르며 가까이 다가갔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으며 말했다. 나 여기 어떻게 왔지? 동석은 재빨리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아요. 일단 같이 가요. 그 순간 광숙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그림자가 박정수의 발끝에 드리워졌다. 정수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한동안 멈춰 있었다. 그리고 이내 작게 아주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민서야. 동석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박정수를 바라보았다. 그저 잠시 착각한 거라 생각했다. 민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싶어 정수의 손에 있는 편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장모님 광숙씨예요. 괜찮으시죠? 그 옆에서 광숙의 눈빛이 단번에 흔들렸다.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그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경계선일 수 있다는 걸. 세 사람은 조용히 차에 올랐다. 정수는 뒷좌석에 기대앉은 채 말이 없었고 동석은 운전대를 잡은 채 도로 위를 묵묵히 달렸다. 광숙은 옆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그 침묵의 결은 서로 달랐다.
동석은 운전 중 문득 시선 한 켠을 흐르듯 내렸다. 그리고 아까 골목에서 들었던 장모의 목소리를 되새겼다. 민서야. 그 말과 정수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흐릿한 눈빛이 겹쳐지며 가슴 어딘가가 미묘하게 뻐근해졌다. 설마 그냥 민서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한번 젓고 다시 전방을 응시했다. 하지만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 목소리와 눈빛이 계속 귓가와 눈가에 맴돌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드라마의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